박사님, 오늘은 또 시원하게 입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 때마다 또 네. 박사님 또 이렇게, 패션을 보는 것도 또 저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움으로 다가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네, 네. 부부궁을 봤어요. 네. 그러면 또 당연히,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자녀운은 또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만큼 또 자녀 사랑이 극진한 데는 또 없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뿌리라는 말도 있고요. 옛날에 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칠거지 악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 말에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우리나라 동양의 특히 굉장히 뿌리 깊은 사상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자녀운을 보는 자리가 우리 얼굴에 또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얼굴에 있는 어떤 부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이제 제가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는 자녀궁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 눈 밑에, 그죠? 네네네. 이 무수한 얼굴에서 수많은 부위가 다 있지만은 유일하게 내 자녀를 상징하는 부위가 바로 지금 구독자님들 그걸 다 꺼내고 계시죠? 네, 이미 보고 네, 계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거를 이렇게 보시고요. 나의 자녀궁 자리가 어떤지 요 부분을 이제부터 딱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자녀에 대한 걱정은 요 눈 밑을 보고, 아, 내 자식이 잘 있구나, 내 아들이 잘 있구나, 내 딸이 잘 있구나,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하는 부위가 바로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얼굴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눈 밑이 바로 자녀궁이다. 네. 그리고 또 남좌여우라 그랬죠. 네. 이게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른쪽부터 먼저 보게 되니까 오른쪽 눈이 바로 나의 아들 자리, 그죠? 네. 그다음 왼쪽 눈은 나의 딸의 자리.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아들 자리가 되겠죠. 네. 네, 오른쪽이 딸의 자리가 되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녀의 자리를 볼 적에도 딱 3등분을 해서 오른쪽 눈을 3등분, 왼쪽 눈을 3등분, 이렇게가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큰딸, 둘째딸, 셋째딸.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를 굉장히 많이 그랬죠. 낳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 둘, 또 많은 가정에 또 셋, 이렇게 되는데, 얼굴을 내 자녀의 운기를 볼 적에는 나의 눈을 3등분해서 이렇게 보면 된다. 나의 큰딸이 잘 있는지, 나의 큰 아들이 잘 있는지, 요거를 우리의 눈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눈이 항상 이게 검은, 자녀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눈 밑에 그늘이 져서 네. 이렇게 시커멓게 돼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울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 밑을 밝게 하고 환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녀의 운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네, 눈밑이 검으면 네. 화장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운기를 바꾸는 방법이 내가 눈 밑에 이제 껌딱하는 거는 어쩌면 자녀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을 보고, 아, 자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심지어 아주 이렇게 관상에 조예가 깊으신 관상상학자들은 어느 분을 보고도 아드님을 잃으셨군요. 얼마 전에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도 요 눈 밑에 자녀에 대한 안부, 그러니까 나의 눈 밑은 자녀의 안부를 묻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눈 밑에 너무 시커멓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모든 거는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니까 내 눈 밑이 유별나게 검다 이럴 때는 자녀한테 전화도 한번 걸고 어디 뭐 자동차 운전 같은 거 조심하라 뭐 그런 말도 한 번쯤은 또 해주면 또 좋겠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맹신은 또 하지 말고요. 일단 기운 따라 나의 눈 밑은 자녀 자리와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 화장을, 그래서 우리가 관상학적으로 눈 밑은 한 톤 더 밝은 화장을 네. 하는 것만으로 내 기분이 굉장히 상승이 돼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우리가 눈 밑이 검으면 우리가 봐도 기분이 좋지를 않고, 다른 데 가가지고도 너 눈 밑이 왜 그래 시커매, 뭐 굉장히 피로해 보이네, 이런 소리도 우리가 굉장히 또 듣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눈 밑은 바로 스태미너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눈 밑은 자녀를 생산하는 자리로 봐요. 네. 그래서 눈 밑을 보고 자녀를 생산하는 자리로 본다면은 인중은, 네. 인중은 보고 자녀를 기르는 자리. 그래서 눈 밑을 보고 자녀를 얼마만큼 몇 명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눈 밑에서 또 보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키워서 네. 유학을 보내야 되는 경우, 또 떠나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인중의 길이를 보고, 인중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고 또 자녀를 보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 밑은 반드시 이렇게 환해야 되는 자리고, 예. 그 다음에 인중은 이렇게 만년필 촉처럼 위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은 인중, 이런 거를 또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중이 확실하게 이렇게 또렷하게 새겨져가 있으면 나의 자녀는 어디를 보내놔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눈 밑은 자녀를 생산하는 자리라고 본다면은 인중은 자녀를 기르는 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굉장히 또 궁금하잖아요. 네네. 네, 초음파를 보고 아들이다 딸이다, 또 이렇게 또 지금은 이제 또 현대의학으로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던데, 예전에는 또 성별 구별을 또 안 해줬잖아, 그죠? 그렇죠. 법적으로. 엄청 궁금해 네, 하면서 네. 몰랐죠, 예전에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관상학적으로 그거를 구별해서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요? 자, 예. 여자는 어느 쪽부터 본다 그랬죠?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 그러면 아들 자리, 왼쪽은요 딸. 딸 자리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이렇게 가졌을 때 부모와 엄마와 요 자녀는 이래 연결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오른쪽 눈 밑이 왼쪽보다 볼록하다, 이러면 여기는 아들입니다. 아, 오늘 또 네. 새로운 사실을 네.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또 왼쪽 눈 밑이 오른쪽보다 볼록하면은 누가 딸이다. 될까요? 예. 딸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내 눈 밑에 와잠, 그러니까 이제 관상용어로 보고 누에가 누워 있다고 해서 와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 또 애교살 가는 말도 많이 듣죠. 네네. 요 애교살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기를 많이 놓아요. 많이 가져요. 예, 아기를 생산하는 성이다 보니까 요 애교살이 두둑하다 하는 거는 그만큼 나의 요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스태미너가 아주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는 굉장히 이렇게 자녀들이 많거든요. 근데 눈 밑이 너무 메마르고 바삭 건조하고 예. 아주 평평한 경우에는 자녀를 가지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아마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런 거 경우를 아마 유추해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일가견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게 또 될 거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두고 배의 모양을 그거 보고도, 예전에 맞아요. 네, 예. 배 모양을 보고도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아기가 보통 아까 또 음과 양이란 말이 또 원리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자는 또 음이라 그러고 남자를 또 양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가졌을 때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되잖아, 그죠? 성별이 틀리지잖아요. 네. 아들 나이는 어머니를 이렇게 배 속에서 안고 있어요. 끌어안고 마주보고. 그래서 보통 아들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입덧도 좀 심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여자아이를 임신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식과 자식을 밀어내죠. 같은 네. 동질성에 원리에서. 그래서 여자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이렇게 여자아이는 엄마랑 등을 쥐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배에 이제 부른 그런 그 크기를 보고 이 아이가 내 태중에 들어가 또
또 태어나서 잘 살 것인지, 그리고 아기들이 요즘 또 병도 걸리고 또 그런 경우도 또 많잖아, 그죠? 또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인지, 이것도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가 이제 보통 병이 들거나 좀 힘들게 키워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배가 위로 올라가가 있다라든지 아래로 내려가가 있는 경우에는 요 아기를 좀 키우기가 좀 힘이 든다. 뭐 병도 좀 들고 키우는 과정이 조금 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 이렇게 배가 아래 위로 아기를 가졌을 때 위로 배가 부르고 아래로 유별나게 쳐져서 부른 경우에는 요 각별히 상악을 하는 이유가, 그만큼 요즘 현대의학이 또 좋잖아, 그죠? 의학으로 이렇게 조금만 아프더라도 아기가 자라면서 또 병원을 자주 가서 미리미리 또 점검을 하게 되면 또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모태의 배 속에 아기가 오른쪽에 위치가 있거나 왼쪽에 위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참 잘 자란다고 보거든요. 건강하게. 아주 그런 경우 배 모양만 보고도 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그걸 또 볼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원리를 보고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성별에 따른 그 원리로 아기가 이제 출산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엄마의 코 부분이 굉장히 좀 밝은 빛이 난다. 코 부분이 요 코끝에 요 준두라고 하는데 코끝이 밝게 아주 밝은 색으로 환한 빛이 난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아들로 보거든요. 아들로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또 성별의 그런 원리. 근데 요즘은 또 제왕절개를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제왕절개를 한번 하게 되면 또 두 번째도 또 제왕절개를 하게 되고, 그런 거 원리가 상법에는 굉장히 많이 또 수록이 돼가 있는데, 가장 나의 자식을 보는 자리는 눈밑이다. 항상 눈밑을 밝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아기를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눈밑에 아이라인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그냥 간단하게 화장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요즘 문신으로 눈밑을, 절대로 눈밑을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 눈밑, 요 자녀의 라인. 그죠? 거기는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예. 내 자녀를 가지고 내 자녀가 자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눈썹, 보통 이제 눈 위에는 아이라인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연구 문신으로. 네. 근데 눈 밑에, 예전에는 눈 밑에도 아이라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하지를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화장 같은 거는 해서 또 지우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또 문제가 없고요. 항상 한 톤이 더 밝은 그런 거 빛으로 눈밑을 환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나의 자녀의 운기도 또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자녀를, 운을 굉장히 또 상승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요 쇄골 있잖아요. 쇄골. 네네네. 요 쇄골을, 텀이 나는 대로 쇄골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내 자녀의 운기를 상승시킵니다. 여기 이제 의학 구조상으로 요 눈 밑에 와장과 예.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은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상세한 내용으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별을 또 임신 중에 알 수 있고 그런 거, 야, 갈수록 되게 이제 신비롭고, 예,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